나에게 가장 큰 감동을 준 선수는 조코비치가 아니고 페더러이다. 라파엘 나달. 우리는 친구가 아니다. 우승을 위해 경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퇴 후에 당연히 친해지고 싶다. 노박 조코비치. 상대하기 가장 두려운 선수는 라파엘 나달이고 가장 좋은 선수도 라파엘 나달이다. 로저 페더러. 레디 찬다러 솔리의 더 테니스. 국내 최초 테니스 팟캐스트 더 테니스 16회 녹음을 시작합니다. 오늘 오프닝 토크는 정말 오랜만에 빅3의 인터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러게요. 세 사람의 관계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최근 라파엘 나달이 투어에 복귀하면서 다시금 그런 빅3의 추억을 되새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가 밝았는데요. 올 한 해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테니스 열기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당장 나달이 복귀를 했고요. 조코비치 여전히 건재하고 시너, 알카라즈, 루네 등 초신성들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약간 주춤하긴 하지만 메드베데프, 즈베레프, 루블레프, 치치파스 등도 꾸준히 성적을 내고 있죠. 네, 그럼 두 분은 올해 어떤 선수가 우승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요. 나달이 롤랑가로스를 우승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엄청 멋질 것 같은데요. 찬더라님은 어떠세요? 저도 마지막 나달이 올해 은퇴를 선언했기 때문에 롤랑가로스를 한번 또 우승한 다음에 네, 은퇴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일단 호주 오픈은 저는 또 또카라즈에게 또카라즈? 네, 또카라즈에게 보겠습니다. 조코비치가 있는데 또카라즈인가요? 네, 저는 또카라즈입니다. 솔리님은 어떠세요? 저도 또카라즈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찬더라님이 또카라즈 하셨으니까 저는 조코비치 할게요. 저는요. 저는 신어 가겠습니다. 신어. 아, 네. 모두의 예상이 적중하길 바라면서 청취자 1000명이라는 염원을 담아 더 테니스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2024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올해도 역시 1월에는 호주 오픈을 포함해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열리는 오스트레일리아 스윙과 새롭게 아시아에 신설된 홍콩 오픈이 있는데요. 뭐부터 얘기해볼까요, 찬더라님? 홍콩 오픈부터 이야기해 보시죠. 정식 명칭 뱅크 오브 차이나 홍콩 테니스 오픈. 엄밀히 말하면 작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부터 1월 7일까지 이어졌습니다. 홍콩 오픈은요, 1973년 로드레버의 우승으로 시작된 유서 깊은 대회인데요. 2002년 후안 카를로스 페레로의 우승을 끝으로 2003년부터는 태국 오픈으로 대체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총 상금 65만 달러의 대회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안드레이 루블레프, 카렌 하차노프, 프란시스 티아프 등 쟁쟁한 상위 랭커들이 호주 오픈을 시작하기 전 컨디션 점검을 위해 홍콩을 들렀습니다. 네. 그 투어 일정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이 프로 테니스 선수들은 1년 동안 전 세계를 여행을 하잖아요. 왜 우리도 어디 여행 갈 때 동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기 그쵸,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그래야지 시간도 아끼고 최대한 이제 체력도 아껴가면서 맞아요. 많은 관광지를 볼 수가 있는데, 아마 프로 테니스 선수들도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홍콩 오픈을 호주 오픈 가기 직전에 하드코트 대회로 아마 경험은 아니죠. 이제 컨디션 점검차. 예, 홍콩에 들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여행 다닐 때 아무래도 비행기에 있는 시간을 최소화를 해야지 컨디션이 사실 좋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그 6개의 심장으로 유명한 대한민국 축구 선수가 있죠. 네. 박지성 선수. 박지성 선수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무릎에 물이 찼다고 해요. 아, 왜죠? 2개의 심장 아닌가요? 기압차 때문에 그런데요. 6개 심장 맞습니다. 아, 네, 저만의 리스펙. 리스펙. 심장 예. 6개 있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훈련 캠프를 차린 선수들 대부분이 호주로 넘어가기 전에 아시아의 중간 기착지인 홍콩에 머무는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실전 감각도 끌어올리고 또 우승이나 뭐 준우승 이렇게 하게 되면은 투어 경기도 좀 벌 수가 있잖아요. 잠깐 쉬기도 하고, 또 홍콩의 맛있는 우육면도 드셔보시고 약간 개꿀 대회가 홍콩 오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분은 해외 여행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하죠. 네, 저도 좋아하죠. 네, 직항 대 경유. 직항이냐 경유냐. 나는 이제 무조건 직항이죠. 저도 직항입니다. 네. 그래요? 왠 줄 알아요? 왜요? 경유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로요? 네. 저는 경유해본 적 있긴 한데 직항이 좋았어요. 빠르잖아요. 직항 빠르고 편하고. 네, 그죠? 편하고. 근데 이제 대학생 때 보통은 이제 비용이 부족하니까 네네. 저는
동쪽으로 가는 여행지 그 미국을 가는 길이었는데 네. 서쪽으로 가본 적이 있어요. 아. 지구를 무슨 반대편으로 도는 그러니까, 거죠. 왜 네, 그렇게- 경기 3번 해가지고. 야, 네. 3번. 네네네. 미국 간다고 경기 3번. 미국 가면 동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저는 서쪽으로 출발했다. 저 예전에 프랑스 견학생 가기 전에 베트남에서 경유를 한번 해본 적 있었는데. 프랑스 가는데 베트남 경우 같은 방향이긴 하잖아요. 왜냐면 그 비에젯을 베트남 에어라인을 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한번 하고 다시는 경유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죠. 네, 다른 소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말씀드릴 대회는 한국 팬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아들레이드 인터내셔널인데요. 이 대회가 익숙한 이유가 뭘까요, 솔리님? 정답. 권순우. 정답입니다. 바로 권순우 선수가 작년에 우승을 했었죠. 아들레이드 인터내셔널은 호주 남부지역 아들레이드에서 열리는 대회인데요. 2020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22년과 23년에는 각각 2번의 대회가 열려서 가엘 몽피, 코키나키스, 조코비치, 권순우가 우승컵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같은 대회가 2번씩 열렸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직전인 대회인 브리즈번 인터내셔널 대회 때문인데요. 보통 12월 31일 또는 1월 1일부터 브리즈번 대회를 열고 그 뒤에 아들레이드 인터내셔널 호주 오픈으로 연결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재작년에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브리즈번 대회를 건너뛰었거든요. 그래서 아들레이드에서 브리즈번 대신 1월 1일부터 1개, 1월 7일부터 1개, 총 2개의 대회를 연 것이죠. 권순우 선수는 작년 아들레이드 2번 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우승을 했군요. 네. 올해는 브리즈번과 아들레이드 대회 모두 정상적으로 열리죠. 오스트레일리아 스윙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네, 녹음일 기준으로요. 브리즈번 대회 지금 굉장히 순항 중이고 있고 브리즈번 대회 또 이번에 많은 화제가 있었죠. 나달 선수가 브리즈번 대회에 참석을 하면서 많은 화제를 몰고 왔고 또 아들레이드 대회는 1월 8일부터 13일까지 그 다음에 호주 오픈은 1월 15일부터 28일까지입니다. 근데 좀 이상한데요. 그럼 아들레이드 대회를 우승하면 이틀 있다가 호주 오픈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컨디션 조절을 위한 탑 랭커들의 선택은 브리즈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무래도 아들레이드는 촉박한 경기 일정 때문에 상대적으로 랭킹이 낮은 선수가 참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무래도 선수들은 1년 내내 그랜드슬램만 보고 살다 보니까 나머지 대회들도 그랜드슬램에서 성적을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봐요. 그러면 이제 에피타이저는 여기까지 알아보고 메인 디쉬로 가볼까요? 최근 우리나라에서 테니스 인기가 늘어나면서 그랜드슬램 직관러가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저희 더 테니스가 호주 오픈 직관을 막막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호주 오픈 A to Z. 네, 저희 더 테니스의 호주 오픈 A to Z에서는요. 호주 오픈에 가는 교통편, 경기 티켓 구하는 방법, 좋은 숙소, 맛있는 식당 등을 직접 호주 오픈에 다녀오신 분들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호주 오픈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레딩님? 네, 호주 오픈이 열리는 멜버른까지는요. 비행기 타고 가는 것이 가장 빠르고요. 배를 타시면 아마 내년 호주 오픈을 보시게 되지 않을까. 아까 제가 그 직항이냐 경유냐를 여쭤본 게 이것 때문에 여쭤봤었는데 가격이 저렴한 직항이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직항으로 가면 11시간 정도 걸리고 1회 경유, 보통 1회 경유 많이 하잖아요. 16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가격은요.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직항 왕복 기준 180만 원이고요. 1회 경유하시면 101만 원. 이런데도 직항 가십니까? 80만 원인데. 80만 원이면은 경기를 하나 더 볼 수 있어요. 직항. 경유. 네, 그럼 저는 호주 오픈 티켓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랜드슬램 티켓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지만 크게 주간 세션 지정석, 야간 세션 지정석, 그라운드 패스 이렇게 3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주간 세션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메인 스타디움 낮 경기를 최소 2경기 이상 볼 수 있고 호주 오픈 같은 경우는 로드레이버 아레나, 마가렛 코트 아레나 이렇게 2개가 메인 스타디움이에요. 여기에 좌석을 예매하는 개념이죠. 주간 세션은 낮, 야간 세션은 저녁입니다. 보통 야간 세션에 중요한 경기들이 많이 있죠.
그럼 조코비치와 나달의 8강전을 보려고 하면 어떻게 예매를 하면 되나요? 아쉽게도 나달이 이번 호주 오픈 불참 선언을 해가지고 조코비치와 나달의 8강전을 볼 수 없겠지만 네. 조코비치가 참여하는 8강전을 보려고 하면 일단 128강 단계에서 누가 8강에 오를 것인지를 예측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차피 8강 경기가 치러지는 날짜와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미리 8강 경기를 예매하시는 게 좋은 좌석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이죠. 근데 조코비치가 8강 전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환불되나요? 티켓은 일단 구매하면 환불 교환 안 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8강에 못 갔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환불 안 해줍니다. 그래도 보기는 봐야겠죠. 호주까지 갔는데 뭐 환불해서 집에 갈 건 아니니까요. 네, 실시간으로 온라인 구매를 할 수도 있고 현장 구매도 가능한데 사실 이미 호주 오픈 티켓은 많이 팔린 상태입니다. 작년 10월부터 티켓 오픈을 했기 때문인데요. 가장 먼저 매진되는 게 남자 단식 결승전이고 4강, 8강 순서로 매진이 되기 때문에 서두르시는 게 사실 제일 좋고 나달은 이제 없지만 이제 나달이 조코비치나 알카라즈, 시너 뭐 이런 분들을 나달은 없지만 약간 뭐 조코비치, 시너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뭐 코르다 뭐 이런 선수를 보고 싶으면 64강, 32강 티켓을 구매하셔서 앞에서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라운드 패스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라운드 패스 굉장히 매력적인 티켓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인 스타디움을 들어갈 수는 없는데 이제 나머지 경기장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올림픽공원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올림픽공원 가운데 이제 메인 스타디움 말고 이제 옆에 있는 뭐 18번이라든지 17번 이런 데서 이제 경기하시는 선수들을 보러 갈 수 있는 이제 걸어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티켓인데요. 128명의 단식 선수들이 경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메인 스타디움에 들어가는 선수는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선수들은 주변에 있는 보조 코트에서 경기를 하게 됩니다. 이 경기장을 걸어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관람을 할 수 있는 티켓입니다. 그럼 가격이 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겠네요. 네, 가격 많이 저렴하고요. 토너먼트의 특성상 많은 선수들의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첫 주 그라운드 패스가 52,000원 한국 돈으로 이 정도 하는데 이것도 조기에 매진이 되니까 예매를 서두르셔야 됩니다. 작년 호주 오픈 같은 경우에는요. 그 그라운드 패스가 매진이 돼가지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고요. 이게 그라운드 패스 되게 좋은 게 선수들이 훈련을 하잖아요. 네. 훈련하는 것도 그 메인 스타디움 말고 이제 보조 경기장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누가 훈련한다고 하면 가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훈련은 좀 약간 여유로운 릴렉스한 분위기로 하잖아요. 네네. 사인도 받을 수 있고 사진도 찍을 수가 있습니다. 맞아. 저 작년에 그 프랑스 오픈 갔을 때 그라운드 패스 아니다. 경기를 볼 수 있는 건이었는데 이제 그럼 그라운드 패스가 포함되거든요.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조코비치 연습하는 거 봤어요. 오, 잘 치나요? 그래서 그렇게 선수가 그게 좀 유명한 선수가 연습하는 그 스케줄도 다 나오거든요. 미리 다 나오는데 그 코트에서 사람들이 막 대기하고 있고 많아요. 네, 엄청 많고 그리고 못 들어가요 결국은. 못 들어갔어요? 안에 저는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멀리서 봤어요. 사람이 너무 가득 차가지고 너무 가득 자리가 차서, 없어서. 네. 좀 그렇구나. 통제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 내내 호주 오픈을 본다고 치면 일단 첫 일주일은 그라운드 패스를 구매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메인 스타디움 이게 128강이니까 다양한 선수의 경기들을 볼 수 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선수인 권순우 선수는 메인 스타디움보다는 보조 경기장에서 경기를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그라운드 패스를 구매를 하셔가지고 돌아다니시면서 사진, 사인 그 다음에 한국 선수 경기 보시고 열심히 이렇게 돌아다니시면 되겠고 나머지 일주일은 야간 세션. 야간 세션을 예매를 하시는 거예요. 야간 세션 하시면 이제 8강 경기라든지 4강 경기 좀 비싸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중요한 선수들의 경기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럼 돈이 좀 많이 들지 않나요? 약간 호주 오픈을 제대로 즐기려면 그 티켓도 중요한데 숙소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 좀 돈이 많이 쓸 것 같은데. 돈 많이 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것도 여행이긴 하니까요. 잠을 잘 자야 또 테니스 경기도 제대로 보고 하는 거잖아요. 호주 오픈이 열리는 멜버른 파크는 멜버른 동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이스트 멜버른 쪽에 숙소를 잡으면 가격은 비싼 대신 이동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꿀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격이 좀 나가더라도 멜버른 파크 주변의 고급 호텔에서 며칠 동안 묵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 테니스장이 있는 호텔이 있거든요. 검색해보시면 거기서 묵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랜드슬램 대회 나가는 선수들 있잖아요. 그 선수들은 그 숙박이 지원이 되거든요. 대회 측에서. 근데 선수들이 자기가 호텔을 정할 때 그 근처에 있는 호텔을 정해요. 멜버른 파크 근처에서. 그 다음에 자기가 몸도 풀어야 되니까 테니스장 있는 데를 하거든요. 그래서 호텔 로비에서 선수들을 만날 수가 있는 기회가 있다. 제가 아는 분이 요거는 제가 이제 다른 얘기인데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식사하러 가다가 쯔베레프 만나신 분 있고요. 그다음 호텔 테니스장에서 테니스 치고 계시는 다른 선수를
보러 가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너무 위협적이지 않게 다가가시면 사인도 받으시고 좀 개인적인 시간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운 좋으면은 조코비치랑 같은 엘베를 탈 수도 있는 건가요? 조코비치 같은 엘리베이터. 오, 그러면 그 코르다 보신 분은 어디 호텔이었대요? 하얏트였습니다. 보통 1박이 싼 곳은 10만 원대, 좀 비싼 곳은 30만 원까지 가는데요. 이왕 호주까지 가셨으니까 100만 원 더 투자하셔가지고 2박 3일 딱 탑 랭커와 잊지 못할 추억 딱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다른 꿀팁은 없나요, 레드님? 일단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해외 나가면 우리나라랑은 좀 다르게 교통비가 정말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멜버른에서도 교통비가 많이 들 텐데 35번 트램 무료 트램이 있습니다. 이 무료 트램 노선에 있는 호텔을 묵으시면은 아무래도 숙박비를 조금 줄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멜버른 파크 안에 좀 이상한 게 밥을 안 판다고 합니다. 네? 핫도그 같은 거 판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도 밥심이잖아요. 네. 밥은 그 안에서 사서 드실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 멜버른 파크 바깥에서 식당에서 사서 오시거나 아니면 지어 드시는 걸로. 직접 햇반을 가져가서 드셔라. 주의하셔야 할 점은요. 캔이나 유리에 들어있는 음료, 그러니까 선수들에게 던질 수 있는 안전상의 이유로 그런 걸 가져가시면 압수를 당하실 수가 있고요. 술도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그 안에서 맥주 파니까 맥주 사서 드시면 되고요. 또 꿀팁은 가방을 비우고 가셔라. 큰 가방을 가져가지만 그 안에 아무것도 채워가지 마라. 이유가 뭐죠, 솔리님? 기념품을 사와야죠. 그죠. 네. 일단 가셨으면 호주 오픈은 기념 모자, 티, 양말 기본으로 사셔야 되고요. 키링, 공 이런 것도 사셔야 됩니다. 그랜드슬램 수건 꼭 사야 되고요. 또 사인 받아야 하니까 한국에서 선수 얼굴 이름 있는 잡지나 사진, 물건, 한국의 자랑이죠. 유성매직 넉넉히 가져가셔야 하고요. 네, 저는 좀 갖고 싶은 물건 중에서 사인 되게 갖고 싶고요. 근데 저 이거 봤어요. 영상에서 봤는데 그 페더러 모자 있잖아요. 찬더라님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 RF 모자. 네. 그 RF 모자를 갖고 가서 나달에게 사인 받는 경우가 있어. 그런 경우 있는데 저는 이제 사인 받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나달 책 같은 거 있잖아요. 이번에 나달 책 새로 나왔잖아요. 네네. 그런 거 갖고 가서 거기다 사인 받으시면 또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고, 물병 갖고 싶어요. 물병 자주 사용하는 물건이니까 좀 실용주의적으로 좀 물병 사서 오시면 좋을 것 같다. 또 거기 파크 안에서 선수들이 사용했던 공 있잖아요. 네네. 그거 사인해가지고 팔기도 한다고 합니다. 오, 진짜 생각만 해도 너무 즐거운데요. 저희는 언제 그랜드슬램 가보죠? 올 한해 또 열심히 방송 달려보면 구독자님들께서 보내주시지 않을까요? 요거 제가 지금 말씀드릴 타이밍인가요? 네, 그럼요. 페인킬러님께서 저희 벌써 $100 million 그쵸? 보내주셨거든요. 아이고. 100만 원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사랑합니다, 페인킬러님. 네. 네, 한 해 시작인 방송으로는 참 적합한 멘트였고 참 적합한 후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통 여행은 계획하는 단계에서 가장 행복하다고들 하잖아요. 테니스를 사랑하는 국내 테니스 팬 여러분들께서도 겨울 여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따뜻한 여름인 호주로 떠나셔서 테니스도 보고 물놀이도 하면서 좋은 추억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더 테니스는요, 더 열심히 방송해서 내년에는 꼭 호주에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레딕, 찬더러, 솔리의 더 테니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방송도 기대해 주세요.